거대한 항공모함 위에서 바라본 동해의 새벽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긴장감이 감도는 갑판 위에서 제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2025년 봄, 동해 상공. 저는 USS 칼빈슨 항공모함 위에서 세계 최강 해군의 위력을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존 밀러, 미 해군 중령입니다. 15년간 미 해군 작전참모로 복무하며 저는 늘 확신했습니다. 저희가 바다의 절대 지배자라고 말입니다. 한국, 일본, 그들은 언제나 저희를 따라오는 조연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날 밤까지는 말이죠. 잠시 침묵이 흐른다. 차가운 동해의 파도 소리만이 정적을 깬다. 프리덤 엣지 연합훈련 이틀째였습니다. 심야 침투 시뮬레이션이 시작됐고 저희의 최첨단 장비들이 가동됐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언가가 저의 15년 경험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걸 말입니다. 모든 소리가 갑자기 멈춘 듯한 정적 속에서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바다 위에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존재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한 미군 장교의 인생을 바꿔놓은 충격적인 진실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그날 밤 동해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이야기는 제가 바다에서 배운 놀라운 깨달음에 관한 것입니다. 거대한 항공모함 갑판에서 바라본 동해는 완벽했습니다. 저는 제자리에서 미소를 지었죠.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으니까요. 프리덤 엣지 훈련 첫날,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이번 훈련도 늘 그래왔듯이 저희 미군이 주도하고 한국과 일본이 따라오는 형태일 거라고 말입니다. 제가 USS 칼빈슨에서 작전참모로 일한 지 벌써 15년. 항공모함 전단의 뇌라고 불리는 제 직책은 늘 저를 자신감 넘치게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세계 해양의 절대 강자라고 믿게 했죠. 첫날 브리핑룸에서 저는 각국 대표들을 바라봤습니다. 일본의 상자위대 장교들은 정중했고 한국 해군 장교들은 예의 바르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들도 훌륭한 해군이지만 저희와는 격이 다르다고 생각했거든요. 한국 해군, 지역 강국 정도, 일본의 상자위대, 방어 중심의 해군. 하지만 저희는 전 세계 바다를 누비는 글로벌 파워였습니다.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첫날은 정말 예상대로였죠. 일본은 정확하고 예측 가능했습니다. 매뉴얼대로 움직였고 실수도 거의 없었죠. 한국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예의 바르고 체계적이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느낀 건 역시 그렇구나였습니다. 훌륭하지만 새로울 것은 없었어요. 저희를 따라오는 충실한 동맹국들이었죠. 첫날 저녁, 저는 동료 장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훈련도 예상대로네. 우리가 이끌고 그들이 따라오는 구조야. 그런데 이틀째 아침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한국 해군 장교들이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기 시작했거든요. 작전 계획을 검토하면서 몇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하는구나 정도였죠. 하지만 그들의 제안을 자세히 들어보니 꽤 합리적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이대령이라는 분이 인상적이었어요. 조용하지만 정확한 분석을 내놓더군요. 이 해역의 해류 패턴을 고려하면 계절풍의 영향으로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 바다를 정말 잘 아는군. 그날 오후 첫 번째 실제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대잠 작전 훈련이었죠. 저희 소나 시스템이 가상의 적 잠수함을 탐지하는 시나리오였습니다. 저는 작전실에서 여유 있게 지켜봤습니다. 저희 이지스 구축함의 소나 성능은 세계 최고니까요. 금방 탐지할 거라고 확신했죠. 그런데 5분이 지나도 명확한 신호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10분, 15분, 뭔가 이상했어요. 분명히 그 구역에 있어야 하는데 저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일본의 상자위대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의 음파 탐지 시스템도 명확한 결과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국 구축함 문무대왕함에서 교신이 들어왔습니다. 적 잠수함 탐지 완료. 방위각 285도, 거리 12해리. 저는 순간 의심했습니다. 저희도 일본도 못 찾은 걸 어떻게? 하지만 확인해 보니 정확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당황했습니다. 15년간 쌓아온 확신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죠. 아마 운이 좋았을 거야. 저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편했어요. 뭔가 놓친 게 있는 것 같았거든요. 저녁 식사 시간, 저는 한국 해군 장교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겸손했지만 눈빛에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이대령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찾을 수 있었습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답했어요. 저희는 이 바다에서 오랫동안 훈련해왔습니다. 동해의 특성을 잘 알고 있죠. 수온 분포와 해류의 패턴, 해저 지형까지 모든 것이 소나 신호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희는 최첨단 장비에 의존했지만 그들은 바다 자체를 읽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죠.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어려웠습니다.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15년간 저를 지탱해온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저희가 정말로 바다의 지배자일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더 바다를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다음 날이 기다려지면서도 두려웠습니다. 더 큰 시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3일째 아침, 동해의 바람이 거세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을 흔드는 건 바람이 아니었죠. 어젯밤의 그 불편한 감정이 여전히 남아 있었거든요. 아침 브리핑에서 저는 다시 자신감을 되찾으려 했습니다. 어제는 그냥 우연이었을 거야. 오늘은 다를 거야.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한국 해군 장교들의 그 자신 있는 눈빛이 말입니다. 오늘의 훈련은 대공방어 시나리오였습니다. 가상의 적 미사일 공격에 대응하는 훈련이죠. 이건 저희의 전문 분야였습니다. 이지스 시스템의 위력을 보여줄 절호의 기회였죠. 저는 작전실에서 여유 있게 지켜봤습니다. 이지스 시스템은 저희의 자랑이거든요. 동시에 수십 개의 표적을 추적하고 요격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방어 시스템이죠. 이번엔 저희가 압도적으로 우세할 거야. 저는 확신했습니다.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가상의 적 미사일들이 다양한 방향에서 접근해오는 시나리오였죠. 저희 이지스 구축함이 먼저 대응했습니다. 레이더에 신호가 잡혔습니다. 표적 포착, 대응 시작. 저는 시계를 보며 시간을 재기 시작했어요. 1초, 2초, 3초. 저희 시스템이 모든 절차를 완료하는데 5.7초가 걸렸습니다. 훌륭해. 저는 만족했죠. 이 정도면 충분히 빠른 대응이었거든요. 일본의 상자위대가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들의 시스템도 나쁘지 않았어요. 6.1초였죠. 예상 범위 내였습니다. 이제 한국 차례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글쎄, 얼마나 걸릴까? 8초? 9초? 솔직히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국의 KDDX 구축함이 대응을 시작했죠. 저는 시계를 보며 시간을 쟀습니다. 1초, 2초, 그리고 2.3초 만에 모든 대응이 완료됐습니다. 저는 시계를 다시 봤습니다. 잘못 본 건가? 하지만 분명했어요. 2.3초였습니다. 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저희보다 2배 이상 빨랐거든요. 하지만 속도가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들의 대응 방식이었어요. 저희는 시스템이 모든 걸 처리했습니다. 컴퓨터가 계산하고 분석하고 결정했죠. 하지만 한국 해군은 달랐어요. 사람과 기계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마치 바다와 하나가 된 것처럼 자연스러웠죠. 작전실의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저만 놀란 게 아니었거든요. 다른 미군 장교들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측에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정말 2.3초가 맞습니까? 한국의 이대령이 차분하게 답했어요. 네, 맞습니다.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저는 모든 데이터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실수는 없었어요. 정말 2.3초였습니다. 점심시간, 저는 혼자 갑판에 나왔습니다. 동해의 바람이 제 얼굴을 스쳤지만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죠. 15년간 제가 믿어온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세계 최강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그런 걸까요? 아니면 제가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후에는 더 복잡한 시나리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중 위협 대응 훈련이었죠. 공중, 수상, 수중에서 동시에 오는 위협을 처리하는 훈련이었습니다. 이번엔 정말 저희가 우세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복합적인 상황에서는
첨단 시스템이 빛을 발하거든요. 여러 플랫폼을 동시에 지휘하는 건 저희 특기였으니까요.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복잡한 상황이 연출됐죠. 저는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각 함정에 지시를 내렸습니다. 처음에는 순조로웠습니다. 저희 시스템들이 각각의 위협을 처리하고 있었어요. 역시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는 우리가 최고야. 하지만 10분 후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해군이 예상치 못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들은 각 위협을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하나의 흐름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이대령의 목소리가 교신으로 들려왔어요. 수중 위협이 수상 위협의 엄호를 받고 있습니다. 동시에 처리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은데요. 저는 순간 멈췄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희는 각각을 별개의 문제로 봤는데 그들의 제안대로 해보니 정말 효율적이었습니다. 시간도 단축되고 자원도 절약됐죠. 저는 점점 더 당황스러워졌습니다. 저녁 회의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훈련 결과를 검토하는 시간이었죠.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회의실에 들어갔어요. 평가관이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훈련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평가관이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 해군의 통합적 사고와 빠른 대응 능력이었습니다. 특히 기술과 인간의 직감을 조화시킨 접근법이 뛰어났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희는 기술에만 의존했지만 그들은 기술과 지혜를 함께 사용하고 있었다는 걸 말이죠. 저희는 바다를 정복하려 했지만 그들은 바다와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이대령과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가 품고 있던 의문을 털어놓고 싶었거든요. 저는 솔직하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저희는 최첨단 장비를 가지고 있는데도 이대령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장비는 도구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바다를 이해하는 것이죠.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미국은 바다를 정복하려 하지만 저희는 바다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한반도는 삼면이 바다거든요. 저희에게 바다는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터전이에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같은 바다를 보고 있지만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보고 있었던 거죠. 저희는 바다 위의 지배자가 되려 했지만 그들은 바다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갑판에 나와 동해를 바라봤습니다. 별빛이 반짝이는 바다는 여전히 신비로웠죠.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제가 15년간 믿어온 것들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기술적 우위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진짜 강함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내일은 마지막 훈련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두렵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했습니다. 바다가 제게 새로운 교훈을 주고 있었습니다. 겸손함과 존중에 대한 교훈을 말이죠. 넷째 날 새벽, 동해는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전혀 고요하지 않았죠. 오늘이 마지막 훈련 날이었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 생각이 나더군요. 과연 제가 알고 있던 해골력이 전부였을까? 15년간 쌓아온 경험과 자신감이 정말 의미가 있는 건가? 오늘 훈련은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대규모 해상 합동 작전 시뮬레이션이었거든요. 이번 시나리오는 복잡했습니다. 적의 기뢰지대를 우회하면서 핵심 표적을 타격하는 임무였죠. 단순한 대응 훈련이 아니라 전략적 사고와 실전 감각이 모두 필요한 종합 평가였습니다. 브리핑을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확신해 보려 했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작전에서는 저희가 유리할 거야. 항공모함 전단의 위력을 보여줄 때가 왔어.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지난 며칠간의 경험이 저를 겸손하게 만들어 놓았거든요.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칼빈슨 항모의 작전실에서 전체 상황을 지휘하고 있었죠. 거대한 스크린에는 동해의 3차원 지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적의 기뢰지대가 복잡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수심과 해류를 고려하면서 안전한 항로를 찾아야 했죠. 저는 저희의 첨단 해양 분석 시스템을 가동했습니다. 컴퓨터가 수천 가지 변수를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수온, 염분 농도, 해류 방향, 조류 변화, 모든 데이터를 종합해서 최적의 경로를 도출하고 있었습니다. 15분 후 저희 시스템이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복잡하지만 안전한 경로였죠. 저는 만족했습니다. 역시 첨단 기술의 힘이야.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효율적인 경로였거든요. 그런데 한국 해군에서 교신이 들어왔습니다. 이대령의 목소리였어요. 미군 측 경로를 확인했습니다만 좀 더 효율적인 경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의아했습니다. 저희 시스템이 계산한 최적 경로보다 더 좋은 게 있다는 건가요? 어떤 경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는 물어봤어요. 이대령이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동해의 해류는 특별한 패턴을 보입니다. 표면 해류와 심층 해류가 다른 방향으로 흐르죠. 그리고 이 지역 특유의 와류 현상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놀라운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단순히 데이터만이 아니라 수십 년간의 경험과 직감이 녹아있는 판단이었죠. 저는 그의 제안을 컴퓨터로 검증해봤습니다. 놀랍게도 정말 더 효율적이었어요. 저희 경로보다 30% 이상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걸 알 수 있습니까? 저는 경탄하며 물어봤어요. 이대령의 대답은 저를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저희는 이 바다에서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세대부터 할아버지 세대부터 말이죠.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바다의 숨결을 느끼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희는 바다를 숫자로 이해하려 했지만 그들은 바다를 생명체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걸 말이죠. 같은 바다였지만 완전히 다른 세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작전이 계속 진행됐습니다. 한국 해군이 제안한 경로로 진행하기로 했죠.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함정들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바다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죠. 저는 작전실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어떻게 저렇게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을까? 한국의 구축함들이 복잡한 기뢰지대를 헤쳐나가는 모습은 예술 같았습니다. 마치 그 바다에서 평생을 산 것처럼 자유로웠죠. 일본의 상자위대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들도 훌륭했어요. 정확하고 안전했죠. 하지만 한국만큼 자연스럽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차례였습니다. 저희 함정들도 같은 경로를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기계적이고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희는 바다 위를 지나가고 있었지만 한국 해군은 바다와 함께 항해하고 있었다는 걸 말이죠. 그 차이는 엄청났습니다. 2시간 후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 해군이 예상보다 2시간 빠르게 목표 지점에 도달했던 것입니다. 일본이 30분 뒤에 도착했고 저희는 원래 계획된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세 번째였습니다. 저희가 세 번째였어요. 세계 최강이라고 자부했던 미 해군이 말입니다. 그 순간의 충격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15년간 쌓아온 모든 자부심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경외감이 들었죠. 저는 정말 대단한 것을 목격하고 있었거든요. 작전이 끝난 후 저는 갑판에 나왔습니다. 한국의 문무대왕함이 저희 옆에 정박해 있었어요. 그 함정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타고 있을까? 어떤 마음으로 바다를 바라보고 있을까? 그때 이대령에게서 교신이 왔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1시간 후 저는 한국 함정을 방문했습니다. 이대령이 저를 맞아주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자만이 아닌 겸손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오늘 훌륭한 작전이었습니다. 그가 먼저 말했어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저희가 배울 게 많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바다를 바라보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저에게 한국 해군의 철학에 대해 설명해 주었죠. 저희는 바다를 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바다는 저희의 터전이거든요. 함께 살아가야 하는 동반자죠. 미국은 바다를 정복하려 하지만 저희는 바다와 조화를 이루려 합니다. 그 차이가 오늘 결과를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완전히 달라진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바다를 전쟁터로만 봤습니다. 정복해야 할 영역으로만 생각했죠. 하지만 바다는 살아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해군이란 바다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새로운 각오를 다졌습니다. 더 이상 오만하지 않겠다고, 겸손하게 배우겠다고 말이죠. 내일은 최종 평가가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하지만 이미 저는 알고 있었어요. 진정한 승자가 누구인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저 자신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바다는 제게 가장 소중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겸손과 존중, 그리고 진정한 동맹의 의미를 말이죠. 마지막 날 아침, 동해의 일출이 유난히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아름다움을 이제야 제대로 보고 있었죠. 지난 며칠간 제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오늘은 최종 평가 발표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프리덤 엣지 훈련의 공식적인 마무리였죠. 하지만 저에게는 이미 결과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더 소중한 걸 얻었거든요. 아침 브리핑룸에 각국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미합참에서 파견된 평가관이 단상에 올라섰죠. 저는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했어요. 평가관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4일간의 프리덤 엣지 연합훈련이 끝났습니다. 각국 해군의 뛰어난 역량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과 일본 대표들을 바라봤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자만이 아닌 차분한 만족감이 있었습니다. 평가관이 계속해서 발표했습니다. 이번 훈련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각국의 서로 다른 강점이었습니다. 미국의 압도적인 화력과 첨단 기술, 일본의 정확성과 체계성, 그리고 한국의 실전 감각과 바다에 대한 깊은 이해였습니다. 특히 마지막 날 대규모 합동 작전에서 보여준 한국 해군의 전략적 사고와 실행력은 가장 뛰어났다고 평가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한국 대표들을 바라봤죠. 그들은 여전히 겸손한 표정이었습니다. 평가관이 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훈련에서 가장 많은 것을 배운 건 저희 미군이었습니다. 한국 해군으로부터 바다를 보는 새로운 관점을 얻었거든요.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평가가 끝난 후 저는 이대령과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가 배운 것들을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이번 훈련에서 저는 많은 걸 배웠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이대령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저희도 미군의 체계성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동맹이란 이런 게 아닐까요? 서로의 강점을 인정하고 배우는 것 말입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진정한 동맹이 무엇인지 이제야 알 것 같았거든요. 처음에 저는 이 훈련이 저희 실력을 과시하는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겸손을 배우는 자리였네요.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이대령이 진지하게 답했습니다. 바다는 누구에게나 겸손을 가르쳐 줍니다. 바다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거든요. 그의 말이 제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바다 앞에서는 정말 모두가 평등했죠. 누가 더 강하고 약한지가 아니라 얼마나 바다를 이해하고 존중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작별 인사를 나누며 저는 악수를 청했습니다. 이대령의 손은 따뜻했어요. 그리고 그 손에는 첨단 기술로는 만들 수 없는 바다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온기가 있었습니다. 칼빈슨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갑판에 서서 동해를 바라봤습니다. 같은 바다였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르게 보였어요. 지난 4일 동안 저는 정말 많은 걸 잃었습니다. 오만함을, 독선을, 편견을 잃었죠. 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걸 얻었어요. 겸손함을, 존중을, 그리고 진정한 동맹의 의미를 말입니다. 배가 항구를 떠나며 한국의 함정들이 작별 인사를 보내왔습니다. 저도 답례했죠. 이제는 진심으로 그들을 존경했거든요. 돌아가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저는 어떤 군인이 될까? 어떤 마음으로 바다를 바라볼까? 확실한 건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2025년 동해에서의 이 경험이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며칠 후 저는 본국으로 돌아가 동료들에게 이번 훈련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처음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죠. 한국이 우리보다 뛰어났다고 어떤 동료가 의아해했어요. 저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뛰어남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저희는 기술적 뛰어남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바다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저는 한국 해군과의 교류를 더욱 확대하고 싶었습니다. 서로 배울 게 너무 많았거든요. 몇 달이 지난 지금도 저는 그때를 생각합니다. 2025년 3월, 동해에서의 그 4일간을 말이죠.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진정한 동맹이 무엇인지를 배웠거든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장 확신하는 것들이 가장 먼저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나쁜 일이 아니에요. 더 넓은 세상을 보게 해주거든요. 저는 동해에서 한국 해군을 만나며
정말 소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바다처럼 겸손하고 바다처럼 포용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지금도 저는 바다를 볼 때마다 그때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하죠. 더 겸손한 군인이 되겠다고, 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겠다고, 그리고 진정한 동맹의 가치를 지켜나가겠다고 말입니다. 2025년 동해에서 저는 정말로 동맹의 새로운 의미를 배웠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여전히 그때를 떠올립니다. 훈련이 끝난 후 이대령과 나눈 마지막 악수. 그의 손에서 느꼈던 그 단단함은 단순한 힘이 아니었어요. 첨단 기술로는 만들 수 없는, 바다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이였습니다. 칼빈슨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처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그 바다는 여전히 거대했고 신비로웠으며 그 누구의 소유도 아니었어요. 다만 함께 항해하는 이들에게 지혜를 나누어 줄 뿐이었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바다가 저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 했는지를 말입니다. 지금 저는 한국 해군과의 정기적인 교류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서로 배우고 성장하는 진정한 동맹을 위해서 말이죠. 2025년 동해에서 벌어진 프리덤 엣지 훈련. 그것은 단순한 군사 연습이 아니었습니다. 한 오만한 군인이 진정한 동맹의 의미를 배우고 바다가 가르쳐주는 겸손을 깨달은 성장의 기록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진정한 강함이란 혼자 서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항해할 동료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감동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당신의 하루가 특별한 이야기로 가득하시길.